관련된 부분만 설명하고요. 또 연관된 부분들이 있는데 방아샤따라든가 이 간선 계통 이쪽하고 배선하고도 또 관련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영상 강의에서 설명을 할 것이에요. 다음 강의 7번째 시간에는 시각경 보기, 그 다음에 8번째 시간에는 방아샤따. 방아샤따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시행착오로 배선수를 무시한 사례이고요. 7번째 같은 경우는 시각경보의 배관 라인이 일반적이지 못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요. 마지막 9번째는 소화전함이 3개소가 있어요. 1, 2, 3인데 이 3번째 소화전함에서 종단장 표시가 2개죠. 2개의 회로로 구성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나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이번 시간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밸브가 2구역이에요. 펌프실에 알람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쪽에 알람 밸브 곱하기 2개죠. 일반적인 방법과 이번 현장과 같은 이제 또 다른 그런 방법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맞추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은 이 현장에 알람 밸브가 2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구역을 알람 밸브 하나가 어디까지 이제 커버를 하느냐. 요렇게 해서 알람 밸브 1이 요렇게 커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요렇게 해서 알람 밸브 2는 이렇게 커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알람 밸브 1 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알람 밸브 2 존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구역을 나누었느냐,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아샤따가 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요 부분이 방아샤따 1이고, 여기 연동제어반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방아샤따 2 연동제어반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방아샤따 3 연동제어반 여기 있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쪽은 외부예요. 그래서 여기는 헤드가 없고, 이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2와, 방아샤따 2와 3를 화재에서 동작됐을 때 그 기준을, 여기를 방화구역 됐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알람 밸브 1, 여기가 알람 밸브 2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알람 밸브가 여기 설치했는데 이쪽 펌프실은 구팅이 좌측 상단 구팅 있죠. 도면상으로. 간선이 이렇게 일단은 4가닥씩 올 거 아니에요. 이 단위당 간선이 4가닥이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알람 밸브가 하나 더 설치하니까 공통 같이 쓴다 하더라도 3가닥이 또 와야 되겠지. 그럼 총 7가닥 와가지고 각각 회로 압력 스위치, 템파 스위치, 그 다음에 사이렌. 이거 하고 3가닥씩이면 6가닥 아니야. 3이니까. 거기다가 공통 같이 쓰게 되면 7가닥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다면은.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길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사이렌이 별도로 배관이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사이렌이 여기에 3군데서 소화전 위에 설치가 되거든. 소화전 상단에 설치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배관이 날라서 이렇게 별도 배관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간선을 통해서 사이렌을 날리는 거예요. 사이렌은 어디서 나와요? 이거 같은 일반적인 방식이면은 알람 밸브 간선을 통해 사이렌이 와가지고 이 박스가 가는데 그게 불편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사이렌을 뺀 간선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가닥만 오면 돼, 간선. 여기 이제 공통 하나에다가 사이렌 빼면은 템파 스위치하고 압력 스위치, 프레셔 스위치, 이렇게 되면 5가닥이면 된다고. 2회로면 간선을 여기서 하고 수신기까지 가고, 여기서 사이렌은 단자가 여기에 있잖아. 수신기에. 여기서 간선 통해서 가면 된다는 얘기. 간선 통해서.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잘 봅시다. 간선을 따라서 가려면 배관 배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소화전이 3개소인데 여기 1번 소화전은 기본 12가닥이 이쪽 갔어. 소화전 쪽으로 간선이 별도로. 그 다음에 여기 2번 소화전 이쪽 공투, 여기가 배관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그럼 일단 여기도 말단이니까 여기서 하나 갔을 때 12가닥이니까 여기도 12가닥 가야 되겠지. 여기까지 일단 공쓰리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3가닥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3가닥이. 감지기가 하나 더 있더라고. 여기는 하나의 소화전에. 그래서
세 가닥이 추가가 돼가지고 여기서 15가닥이 가는 거야. 간선배관이 거쳐서 가는 거야. 그렇게 개요적인 것만 알고 계시고, 선번장을 작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도면검토를 제대로 해가지고 배관 루트가 어떻게 되느냐, 간선배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런 걸 또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선번장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맨 좌측에 있는 게 별도로 가는 게 소화전 1번이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소화전 2번인데 3번으로 이렇게 거쳐서 간다 그랬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3번에서 수신기 화해 알람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관을 고려를 해서 이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소화전 기동 표시등이 또 수신기를 덜렁 220으로 맞춰와서 거기에 맞춰야 될 거 아니야. AC 220으로. 그래서 1번, 2번을 간선에 모두 소화전 기동 표시등 이렇게 선번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각 경보기는 무엇이 잘못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것인데, 일단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일반적이지 못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잘못됐다고 했는데, 여기가 빠져서 소화전 상단에 시각 경보기가 3개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됐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간선을 통해서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사이렌도 어차피 여기 1구역하고 2구역은 소화전 1구역, 2구역은 알람밸브 완이 작동되니까 사이렌 그 완을 갖다가 하나씩 넣어줘야 돼. 근데 이거는 직접 가고 이건 이쪽으로 거쳐서 가니까 사이렌 완이 수신기에서 두 군데로 가야 되는 거야. 하나는 이쪽 1번 소화전함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에 3번 소화전을 거쳐서 2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이렌 완이. 이 사이렌 완이 두 개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이렌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요 수신기에서 3번까지는 두 가닥이 와야 돼. 사이렌 완하고 플러스 사이렌 2가 와요. 여기 사이렌 2잖아. 3번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거쳐서 간 게 사이렌 완이니까 사이렌 그 선이 두 가닥이 와야 돼. 여기는 사이렌 완도 있고 여기도 사이렌 완이 있죠. 여기는 별도로 가니까 사이렌 완이 이쪽으로도 와고 사이렌 완이 또 이쪽으로 거쳐서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이렌 완. 여기는 사이렌 2를 오고. 그러니까 이 부분 간선배관이 사이렌 완하고 사이렌 2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선번장이 작성이 됐고요. 그 시각 경보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공통을 별개로 잡아주더라고. 별개로 잡아서. 나 같으면 그냥 해. 왜냐면 이거 시각경보 개수도 얼마 안 되고 1층 건물인데 구역 3개밖에 없는데 공통은 일반적으로 설비 공통도 마이너스고 감지기 회로 공통도 마이너스인데, 그래봐야 시각경보기만 한 3, 40개 된다 그래봐요. 그래봐야 이거 전화가가 얼마 안 됩니다. 공통 별도로 해줄 필요 없어. 근데 이제 설계가 그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해야 돼. 설계대로 해야 돼. 내 주관이 중요한 게 아니요. 설계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각경보 공통을 별도로 잡아준 거예요. 여기. 아주 여기요. 여기 ST-가 시각경보 공통이고 ST가 스트로보의 약자입니다. 시각경보 라인이고. 아시겠죠? 거기도 소화전 함 위에도 사이렌이 설치가 되지만 시각경보도 설치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시각경보는 공통이 별개로 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럼 4가닥이 들어가죠. 각각 똑같이 이거 공통선이잖아, 전부. 그 다음에 설비 공통이 들어가야지. 설비 공통은 어떤 거 마이너스냐면은 지구용종하고 표시등에 마이너스면서 또 사이렌까지 마이너스를 잡아줘야 돼. 이게 시제로가.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시제로가 다 있죠. 그 다음에 로컬벨하고 지구경종, 위치 표시등, 파일럿 램프 여기 다 있잖아. 똑같은 넘버가 여기까지 똑같잖아. 똑같고 여기 회로 공통, 감지 공통도 8번까지 이렇게 다 똑같다고. 근데 응답도 똑같고, 그다음에 전화도 똑같고 여기까지는 다 공통선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고유의 선이지. 회로선 1번의 회로선 소화전 발신기함에, 그다음에 사이렌 1, 그리고 2번 소화전 함에도 고유의 그게 있죠. 2번 감지기 회로 여기 종단 여왕 표시가 있잖아. 그다음에 사이렌 1, 이 서로 같은 배관이 아니라 별도로 간 거잖아. 이건 이쪽 거쳐서 오니까 여기도 사이렌 1 구역이고 여기도 사이렌 1 구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사이렌 1이 하나가 있어야지.
여기 수신기에서 사이렌 완 단자에 같이 물리면 되니까 이쪽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그럼 여기까지 별개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11, 12번이. 그럼 여기서 뭐가 추가가 되냐. 감지기가 두 회로라고 했잖아. 3번은. 소화전 하면. 단위 그 구역당 면적이 초과가 되면 감지기를, 별개의 감지기를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쪼개줘야 돼. 두 개로. 3번에 소화전에 A 감지기, 3번 소화전에 B 감지기 이렇게 두 개를 해주고, 그래서 종단장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또 사이렌 2잖아. 15가닥이 딱 나오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할 테니까, 깨끗하게 할 테니까 뭐 캡처를 하든지 뭘 하든지 보세요. 그리고 저 다음 카페 프리랜서 실무특강 회원님들은 이 교환이 제공이 되니까 프린트해서 보시든지, 그냥 PDF 파일이니까 그냥 컴퓨터에서 보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본길에 방아샷다까지 한번 봅시다. 방아샷다는 기본이 8가닥이에요. 별도로 갔잖아, 각각. 8가닥씩. 방아샷다는 나 같은 경우는 1번을 감지 공통으로 잡아줘요. 회로 공통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감지 공통 잡았으면 감지기 1번 A, 감지기 B. A는 보통 연기 감지기 2번은 정원식이나 보상식 감지기입니다. 그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설비 공통을 잡아. 설비 공통은 요 기동에, 설비에 전원을 공급해준 스위칭에서 기동 전압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기동은 요 설비 공통에다 하고, 그 다음에 요 확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순서대로 한 거예요. 동작. 감지기가 입력이 들어오면 기동이 나가면은 확인에 나가니까 확인을 맨 나중에 이제 선번을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설비 공통이 아니지. 확인은 감시회로요. 이 감지기도 화재 감시고, 요거는 설비가 동작에 있는 상태 감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태 감시도 이 그 감지기 공통에다가 같이 사용해. 기동만 설비 공통에다가 같이 공통을 여기다가 연결하는 겁니다. 확인 같은 경우는 회로 공통, 감지기 공통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단자가 두 개씩 있어. 기동 단자, 기동 1. 기동이, 기동이에요, 이게. 기동단자. 그 다음에, 확인 1. 확인 2란 말이야. 요게 확인이라고 그랬지, 확인. 그러면은 요게 한쪽을, 요건 두 개를 짬바를 해. 짬바를 해가지고, 설비공통. 설비공통이죠, 여기. 4번이. 그렇게 해주고, 요거 이제 각각 기동 라인으로 가면 되겠지. 요거는 2번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요건 1번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A번, B번, 1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확인은 한 가닥씩 확인으로 가. 일단 A 확인, 1번이 A고 2번이 B 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은 이거 짬바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감지 공통으로 가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짬바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감지 공통. 여기 두 개가 물려, 여기도 감지 공통도 물려야 되니까 AB 같으면은, 1차, 2차 같으면 감지 공통이 세 개가 물릴 수도 있어. 하여튼, 이쪽에 간선에서 뭔가 하나만 물리면은, 여기 두 개 물려, 하나는 이쪽에 또 물리면 두 개씩 딱 물리는 거예요. 단자대 양쪽에다가.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돼.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 뭐 이상하게 써놓고 색깔도 막 입혀놓고 내가 그랬잖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설명하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이 색깔일 때는 어떤 특성이 있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SW라고 쓰면 어떤 특성이 해당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색깔을 입히고 이렇게 써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감지기나 확인 같은 경우는 감지기 입력회로가 됐던 수신기의 입력회로입니다, 이게. 확인, 상태 감시 입력이 됐던 거예요. 무조건 이건 마이너스 스위칭 방식이에요. 그게 의미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수신기 내 회로의 감시 회로 자체에도 극성이 있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에도 여기가 플러스예요. B 플러스라고 써놨죠. 여기가 마이너스, 공통이 마이너스라고. 공통단자하고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공통단자하고. 그럼 이 회로단자는 뭐냐? 확인이나 감지기의 회로단자는 감시 회로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단자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감지기 회로 같으면 여기가 감지기 두 단자에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쭉 돌아가가지고 감지기 이렇게 송배전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중단장 처리하겠죠. 여기 단자가 발신기 단자 하면서 중단장.
그래서 감지기가 하나의 스위치가 이렇게 병렬로 접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랑 똑같다 그랬지.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연결돼 있어. 흉배전식으로 받고 보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랬지. 그러면 이게 SCR이라는 특수 반도체가 있는데 그 특수 반도체가 화재에 의해서 트리거가 되면은 전극간의 전류가 흘러서 전극간의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이 접점이 붙은 거랑 똑같은 거지. 화재가 아닐 때는 접점이 또 전류가 못 흐르니까 트리거가 안 돼서 접점이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고. 평상시 이제 화재 아닐 비화재의 상태일 때는 접점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할 때 화재에 의해서 이게 접점이 붙은 것처럼 전류가 흐른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전압이 마이너스 여기까지 딱 와 있다가 감지기가 동작해서 접점이 붙은 것처럼 되니까 전류가 흐르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 어떻게 연동 접점이요. 이게 다 이게 이거는 똑같은 여기 동시에 이렇게 이제 동작한다고 접점이 동작한다고 점선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연동 표시에 접점이 세 개가 이 세 개가 있다면은 요 접점이 있어. 요거는 뭐냐? 일단 여기서 전류가 흐르잖아. 화재 감지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돼. 전류가 흘러서 이게 동작하면은 이 세 개가 몽땅 붙는다 그랬지. 이렇게 순간적이겠지만은 요게 일단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요게 화재에서 접점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게 전류가 흐르는 게 1번이야, 1번. 1번 전류가 흐르면은 이게 동작이 되겠지. 활성화가 되면 2번. 그러면 요게 접점들이 3번에 붙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붙는 거예요. 순서대로 한다면은. 그럼 3번이 붙었어. 그러면은 여기서 1번, 이 전류가 흐른 거는 1번이니까 1번 때 이건 붙은 접점이고, 어? 전류가 흐르는 상태는 이게 붙어 있다고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1번이라고 봐야 되잖아. 이게 시간차가 좀 순간적으로 이게 다 이루어지겠지만은 이게 뒤늦게 이거보다 늦게 온 거잖아. 그러면 이게 먼저 흘러도 1번이 먼저 흐르고 3번이 나중에 흘러야 이게 순서로 본다면 그렇게 되지. 그럼 두 군데로 흐르는 거잖아. 1번 전류하고 3번 전류. 그런데 만약에 불이나 선이 소실이 됐어. 녹아 없어졌어. 그럼 여기 전류 못 흐를 거 아니야. 여기 두 군데로 흐르다가 여기 전류 하나 끊어져 버 여기는 계속 흐르잖아. 그래서 이게 지속 접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 번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클리어를 하고 설명을 할게요. 화면이 지저분하죠. 이게 붙으면은 따로따로 설명할게. 이게 동시에 붙는 거지만 여기 붙으면 평상시에는 플러스가 끊어져서 이게 어디로 가냐. 사이렌이나 지구경종 이런 화재가 났을 때 이 연동 전압을 내보내서 지구경종을 발보를 시켜야 되고 사이렌을 내보내야 되잖아. 감지기 회로일 때는 지구경종을 내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알람 밸브나 액션 밸브일 때는 사이렌을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들어갔다가 접점을 이게 감시회로가 동작되면 접점이 붙으면은 플러스를 스위칭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 연동 요거 있죠. 요거는 플러스를 스위칭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전압이 안 나가야지. 나가면 안 되잖아. 지구경종 화재가 났을 때만 이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접점이 동작해 가지고 플러스를 공급해 줘 가지고 지구경종이나 사이렌이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 이제 플러스 스위칭 방식이요. 이해되시죠? 접점 플러스 걸. 왜냐하면 이게 각각 마이너스가 또 직접 연결돼 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 스위칭을 해줘야지. 이쪽에는 감시회로니까 플러스를 하고 마이너스 공통 방식을 쓰지만은 요런 그 사이렌이나 지구경종은 플러스를 공통으로 써야 돼.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같이 써야 되니까. 이미 연결돼 있으니까 플러스 쪽만 연동 접점에서 붙여주면은 그때 스위칭된 전압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전압이 공급이 안 되다가 스위칭에 의해서 나가니까 이거는 핑크빛으로 글자를 써준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아까 여기는 동작됐을 때 마이너스 감지기 스위칭 한다는 거. 감지기 A하고 감지기 B 방아샷다 해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연동 접점이 동시에 세 개가 붙을 때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거는 경종이나 이런 걸 나갈 때는 이 접점에서 스위칭해서 받지만은 다른 설비하고 연동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러면 다른 설비에 살리려면 평상시에는 전원이 죽어있으면 그 설비가 동작이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 동작을 시켜줘야, 연동으로 동작을 시켜줘야 되는 경우, 그러면 이 접점을 통해서 제어 대상의 전원을 스위칭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 이제 확실하게 아셔야 돼, 이거.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에 다 여러분들 특성 파악을 하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 회로 자체가.
그걸 이해하시라고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각경보기도 사이렌도 지구경종 다 이게 핑크잖아. 연동 접점에서 전원을 스위칭해서 이걸 전원을 공급해서 시각경보도 전멸시키고, 그다음에 지구경종도 전멸시키고, 사이렌도 발보시키겠죠. 그다음에 시각경보 같은 경우는 시각전원반에서, 이게 시각전원반이죠. 스트로보 파워. 그러면 여기서 연동 신호를 받죠. 수신기에서 지구경종 출력이라든가 아니면 시각경보 연동 접점에서 플러스를 스위칭해서 뭐 여기 전원을 넣어주든가, 지구경종 단자에 짬바라 해주든가, 그건 뭐 원하는 대로 알아서 하면 되고,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화재 연동 전압을 받아서 여기서 나가겠지. 시각 경보로. 그래서 이 나가는 선에 연결된 선이야. 스트로보하고, 플러스가 스트로보고 시각 경보고, 이쪽 공통 마이너스에서 온 게 이쪽에 부가닥이 3번 4번이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지. 이렇게 이 연동 부분은 수신기하고 시각 전원반하고, 여기서 연동 출력으로 전압을 입력을 해줘야 어차피 여기서 시각 단자에서 전원이 24V가 나가니까. 이해되시죠? 이 두 가닥 시각 단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3번 4번 회로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연동 전압이 들어와야 이게 연동이 돼서 전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핑크빛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그런 의미로 표시한 거예요. 뭐 이 부분은 오늘 강의 주제에서 설명할 건 다 설명했어요. 요 해당 강의 시간에 9번째 시간에 자탐 쪽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하고 여기에서 이런 부분은 여러 번 설명했는데 다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 다운로드 받으셔서 PDF 파일이니까 보시면 다 되는 겁니다. 이런 건 내가 여러 번 설명한 거니까 그반은 의미에서 보시고요. 여기서 요 전화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내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뭐 직접적인 관련 없지만 어차피 수신기에 있는 그런 기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보기 전에 이걸 한번 보고요. 이 수신기 전면에 이런 디스플레이 부가 있고, 이건 전화기 꼽는 인서트 홀이 있고요. 여기 설비가 작동하면 이 부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게. 그리고 어떤 지구든 간에 발신기 하면서 전화를, 이건 수신기에 있는 거예요. 수신기에 전화 군역이고, 발신기 하면 여기도 전화 꼽는 데가 있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전화를 꼽으면 여기에 부자가 오라요. 수신기에. 그러면서 전화가 꼽혔다는 의미로. 부자만 오르면 어떤 게 동작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들어오면, 전화가 발신기에서 꼽혀가지고, 불어가 꼽혀가지고, 부자가 울리고, 전화 표시등이 점등되는구나. 요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전화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발신기를 눌렀을 때는, 수동 발신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 수신기에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탄 같은 경우에 축적이 되네요. 축적 중일 때는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 깜빡깜빡합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간볼 때마다 잠깐 꺼졌다가, 축적 중일 때, 하여튼 이게 불이 들어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될 내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형 옛날에 아주 오래전 초창기 때 내가 그린 건데, 회로를 전화와 관련돼서. 지금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전화 표시등이 점등이 되느냐 꺼지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그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 이 송수화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자체가 요 뿌라우가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확대를 한 건데, 요게 하나의 전극이고, 요 팁이라고 그래요. 그 T라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슬리브라고 그래서 요 부분이 마이너스 부분을, 이제 전자에서는 마이너스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팁에 연결돼 있지. 이게 서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팁에 이 부분에 연결돼 있고, 요 슬리브 S가 요 슬리브에 이렇게 내부에서 전선이 연결돼 있는 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코드가 이렇게 돼가지고 송수하기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가 이렇게 직렬 회로로 돼 있어. 이게 간단하죠.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 여기도 이해가 되니까.
이 송수화기 핸드세트가 있죠. 이건 귀에다 대는 거고, 그거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여기는 송화기는 입에다 대고 여기서 말을 하면 이렇게 파동이 오겠죠, 이쪽에서. 그러면은 이게 이 안에 보면 카본이라서 탄소를 카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카본이라고 하는데 그 알갱이가 들어있는 통을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음의 진동이 전해진다고. 그러면 압전 효과라고 그러는데 공기의 파동이 전해지면 여기 저하값이 변해요. 압전 효과에서 음이 크면은 큰 소리가 들어가면은 저항값이 감소가 되고 그러면 전류는 증가하겠지. 음이 크잖아. 크면은 저항값이 작아지고 저항값이 작으면 전류는 커지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음이 이제 컸다 작았다 그러잖아. 강약이 있잖아. 얘기하다 보면 작은 소리가 들어가면 저항값이 커져요. 그러면 전류는 적어지겠지. 그럼 이게 파형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음이 확 들어오고 큰 게 들어오고 전류가 확 올라가. 이게 확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직류에 섞인 거예요. 이게 직류가 이제 이렇게 있고 직류에서 이 전류가 확 증가하는 거예요. 이 저항이 작아지니까 흐르는 전류라고 그래요. 직류 전압에서 직류 전류입니다. 그러면 직류 전류가 소리가 큰 소리가 들어오면 이 비례한다고 그랬지. 전류에서 저항은 반비례하지만 전류는 비례한다고. 그러니까 확 올라갔다가 작으면은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그 각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해가지고 컸다 작았다 하면 전류가 많이 흘렀다 적게 흘렀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 직렬로 돼 있잖아. 카본 마이크하고 수화기하고 요거는 이제 이 코일에 대해 가지고 전류가 흐르면 그 전자력에서 이 콘지를 갖다 이 코일에 자력이 많이 생기면 콘지를 강하게 때리고 큰 전류가 흐르면은 작은 전류가 흐르면 약하게 때리고 그러면 그게 이제 다시 이게 처음에는 음에 의해서 전기적인 저항에 의해서 전류의 변화로 바뀌어서 이 직렬로 되어 있는 전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전류가 다시 이 파동으로 콘지의 파동으로 바뀌면 그 파동이 이 공기의 파동을 바꿔주는 거예요. 비례해가지고. 그럼 수화기에도 재현이 되겠죠. 여기서 전류로 바뀌어가지고 저항에서 전류로 바뀌어가지고 전류의 세계에서 똑같이 이 파동이 공기의 파동으로 수화기에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전원을 연결해 직류 전원을 연결해가지고 플러스 연결하고 마이너스 연결하고 이렇게 여기 수화기에다 대고 얘기하면 내 귀에도 들려요. 측음이라고 그래. 측음. 자체적으로 들리는 내가 말하는 송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수화기에 들리는 측음이라고 하는데 그 측음이 발생한다고. 근데 이거를 직렬로 여기를 전원이 하나 있고 중간에 전원이 플러스 마이너스 뭐 관계없어요. 극성이 바뀌어도 똑같은 이걸 연결을 했어. 그럼 여기서 말해도 이쪽 귀에도 들리겠지만 이 전류가 똑같은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여기 들리는 만큼 들리는 거야. 여기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얘기하면 동시에 얘기가 다 들려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원리에서 이게 동작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한번 보면은 요게 일로 연결되고 요게 일로 연결되겠지.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 반대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연결됐다 그래봐. 그러면 이게 일단 이렇게 전화기가 발신기에서 딱 연결되면 이 플러스를 이쪽을 통해서 저항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전압이 생기지. 플러스 마이너스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요걸 이제 감쇄 저항이고 보니까 여기 전압이 이렇게 일단 전력 흘러 생기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야 되잖아. 흘러야 되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지금 이쪽만 플러그를 꼽았지 삽입했지 발신기에서 여기는 안 꼽혔잖아. 안 꼽히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전압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꼽히지 않은 사람 꼽히면 이거하고 사이가 떨어지는데 두 개 요거하고 요게 그래 꼽기 전에는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요 플러스가 요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충전을 해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그 이쪽에 바이오스 전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 여기는 이게 먼저 여기서 바이오스 전압이 이렇게 생겨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생겨가야 이쪽에 플러스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이게 먼저 1번이 흘러야 이게 이렇게 흐른다고 이렇게. 응? 이해되시죠? 근데 이 바이오스 전압으로는 이게 전압이 높아지지 못해요. 응?
이쪽으로 할 때 전위가 확 상승한다고, 전류가 흐르면.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낮을 때는 부자나 이게 점등이 안 되지만 램프가 여기 전위가 상승하면 부자 울고 전화 표시등이 점등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딱 꼽으면 이건 떨어진다고. 여기 봅시다. 여기서 꼽아서 일단 여기서 이렇게 연결됐어. 극성 밖에 상관없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 이걸 딱 여기 이런 똑같은 거를 수십만 회 있으니까 딱 꼽으면은 이렇게 연결된다고. 요게 벌어지면서 끊어지면서 이게 위로 들려가지고 여기로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상호 통할 수가 있지. 이 전원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 단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직렬,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직렬로 서로 상호 직렬로 전원을 통해서 직렬로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자체가 전원이 여기 이쪽으로 이 전류가 흐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원부 구실을 해주는 거야.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전원은 뭐 직렬로 전원이 연결되든 병렬로 연결되든 그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럼 이거 꼽으면 이거 끊어지면 어떻게 돼? 여기 아까 바이오스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전원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끊어지잖아. 못 흐르잖아. 그러면 전원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트랜지스터의 특성은 아까 이게 전류가 여기 전압이 생겨야 이게 1번 흘러야 여기 전위가 상승되는 거잖아. 그래야 부자하고 램프가 점등이 되는데 여기 끊어지니까 여기 제로니까 어떻게 해? 여기 못 흐르면 여기도 못 흘러. 그럼 여기 어떻게 해? 부자 정지되고 같은 단자 연결됐으니까 부자 정지됐으니까 전화 표시도 꺼지겠지. 이게 초창기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재 버전하고 차이점이 뭐냐? 부자가 꺼지는 건 맞아, 여기 사비용. 근데 여기는 요즘 버전은 요거는 안 꺼져. 이게 같은 저기에 연결돼서 그런 걸로 이거는 별개로 어떻게 다르게 이 회로를 조치를 했는가 봐. 그러니까 이걸 꼽으면은 옛날 거는 이거 둘 다 부자가 꺼지고 전압 표시등도 꺼졌는데 요즘 거는 부자는 꺼지고 요거는 계속 들어와요. 그렇지만 양쪽에서 수화기를 제거하면 이것도 꺼지겠지. 아시겠죠? 양쪽에 뿌려고 꼽았던 거를 발신기하고 수신기 쪽에서 요거는 이게 먼저 꼽혔으니까 이걸 통하려고 꼽으면은 들어온다 그랬지. 요거 꼽기 전에도 들어와 일단은 부자가. 그랬다가 요게 옛날 버전은 요걸 딱 꼽으면 둘 다 꺼진다 그랬잖아, 부자하고. 근데 요즘 버전은 부자만 꺼지고 요거는 안 꺼진다. 그 차이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요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 이거 빼도 부자는 계속 들어오지. 이거 안 빼면은 왜 계속 나 이거 뺐는데 수신기에서 뺐는데 왜 들어오지? 이거 안 뺀 거예요. 발신기 쪽에서 동시에 다 빼야 돼. 하나라도 꼽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